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운아도 있고 불운아도 있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생선을 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싫어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진처럼 하늘에서 이제 고기들이 그냥 때로 몰려 나오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죠. 태풍이 이제 이런 게 불다가 보니까 바다에서 고기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쫘르륵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것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악명 높은 SS 대령, 이게 뭐 급이 보통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연합군에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SS 대령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물 중에 하나인 모사의 언약궤 그리고 솔로몬의 보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세계 고고학사 및 역사학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오토 스코리체니 대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독일 군인 역사상 보통 군인에서 영화에서 보면 십자 훈장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최고 십자 훈장을 3개를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군인으로서는 독일에서 최고의 이제 명예를 얻은 사람이죠. 이 내용은 그만큼 군에서 공헌이 많다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히틀러와 히물러는 예수님의 성배와 롱기누스 창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독일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래갖고 성배 찾기의 전문가인 오토란을 히물러가 투입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오토란이 SS 대원인데도 불구하고 히틀러와 히물러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결정적으로 성배가 어디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나치에 대해서 불순한 언동을 해갖고 1939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네네르바라고 해서 성배팀을 해체를 해요. 왜냐하면 담당자인 오토란이 이제 죽었기 때문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물러는 아리안 찾기에 주력하죠. 여러 군데에 이제 탐험대를 보내고 그러는데 이랬는데 1942년 말부터 말하자면 단 2년밖에 안 돼갖고 독일의 전황이 그냥 급속도로 악화돼갖고 연합군이 유럽을 침공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히물러가 성배 찾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오토란의 궤적을 추적을 하면 성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럼 대타가 필요하죠. 그랬는데 이 대타가 바로 역사상 가장 운이 좋다는 스코르체니 대령입니다. 오토란의 대타로 장교인 오토 스코르체니를 이제 발탁을 했는데 아주 간단해요. 1944년 2월에 전화를 쭉 걸어갖고 너 가서 몽세르교에 가서 성배를 찾아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가 없는 독일 군인 중에서 군인이라는 게 연합군서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행운아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을 꼭 뽑는데 스코르체니는 원래 오스트리아의 중산층 출신으로 이제 빈 공과대학을 나와서 건축가를 나왔어요. 그래가는데다가 독일어하고 프랑스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데다가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펜싱 선수로 워낙 유명한데 이제 부상을 당해갖고 입에서 귀까지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그야 아이콘이 되죠. 그런 다음에 1931년에 오스트리아 나치당에 가입하는데 이게 또 장사가 잘 된다니까 오스트리아 대통령 빌헬름 미크라스의 암살 사건에서 아주 극적으로 구출을 해줍니다. 이게 자질이.
인정이 받은 거죠. 이 공을 딱 눈여보건 히틀러가 그 당시에 사관생들, 이 사관선들에는 히틀러의 보디가드를 말하는데 중위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총알같이 진짜 군에서 혁혁한 정가를 올려갖고 1941년에는 바로바로선 아주 유명한 전투에 참가해갖고 부상을 또 입어서 독일 철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1943년에 특공부대장으로 그야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때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소리니를 구출하는 명령을 히틀러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소위 군대 쫄병이 말이에요. 장군들도 받기 어려운데 무소리니를 구출하라. 이와 같이 된 거는 이제 북아프리카 전투가 이제 독일에 매우 불리해져 갖고 롬멜 장군이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연합군이 이탈리아로 상륙하고 뭐 이런 작전을 하는데, 이때의 틀러의 연합인 이탈리아의 무소리니가 체포돼 갖고 아주 로마에서 그냥 오지 중에서 오지인 아페니노 산맥의 아래와 같은 데에다가 캄포 임페라토로 호텔에 감금을 시킵니다. 이랬는데 히틀러로부터 구출 명령을 받은 스코르제니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느냐면 자기하고 107명의 특공대를 이제 구성을 해갖고 글라이디어로 보시는 사진하고 마찬가지로 무소리니가 강군된 호텔의 18m 지점에 착륙을 해갖고 경비병력을 간단하게 제압을 하고 무소리니를 구출합니다. 이때의 지도자, 즉 히틀러가 나를 보냈다. 이제 당신은 자유다. 이래갖고 이틀 후에 동프레이선에서 히틀러하고 무소리니가 만나게 만드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출해갖고 무소리니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센 겁니까? 그래서 소령으로 진급을 해갖고 기사 철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로부터 직접 친위대 해골 순금반지, 히틀러 친필이 금으로 양각된 금박 독수리, 담배 케이스를 받는데, 이랬는데 무소리니를 성공적으로 구축을 해갖고 세계적인 명성으로 군에서 빵빵 나가는데, 글쎄 시뮬러가 1944년 2월에 직접 프랑스의 몽세구르에 이때는 성배를 찾아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스코르제니로부터는 군대 경력에서 아주 예외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에서만 특공대장으로 한 사람인데, 글쎄 고고하게 성배 찾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역으로는 히틀러고 시뮬러가 성배에 대해서 대단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뮬러의 전화를 직접 받고 스코르제니가 이제 부하들을 좀 데리고 랑구동 루실론에 도착해서 아래에 있는 몽세규르 인근에 있는 베이스 캠프를 이제 칩니다. 저거 올라간다는 건 만만치 않다는 걸 뭐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스코르제니는 군인입니까? 좀 다릅니다. 생각이 뭐냐면, 오토란이 진행하던 성배 추적을 재검토해 보니까 오토란이 성배를 찾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뭐냐면 성배를 숨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숨기는 도지로를 철저하게 추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르제니는 오토란이 지목한 뭐 상당히 많은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몽세규르 성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몽세규르 성은 아래와 같이 북소수는 화산 방이 덩어리인데 고도가 1200m나 됩니다. 깎아지른 절벽의 정상에 세웠는데 한 면이 절벽이고 나머지 산의 세 면에서만 접근하는데 저거 갤갤갤 나갖고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코르제니는 오토란이 생각하지 않은 바로 저 좌측에 보이는 절벽에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스코르제니의 착안 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료에 의해 보면 기사단 3-4명이
몽세기로 성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을 2주일간의 휴정기간 동안 옮겼다. 자, 그런다면 이것을 어디에 얼마만큼 옮겼느냐 이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2주일을 계속 옮기더라도 그 장소는 몽세기로 성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야 된다. 거기다가 천혜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 이러면서 스코르제녀는 전투 현장을 짜르륵 본 다음에 바로 저 좌측에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저 절벽에 착안했습니다. 이 랑구덕 룩실론 지역은 동굴이 많기로 유명한데 이 몽세기로 수직벽에, 그러니까 좌측 저게 보시는데 동굴이 있다면 당대 가장 기범학한 상황을 볼 때 보물을 은닉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해서 그러면 저 정도라면 뭐 밧줄이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저 위에 있는 성하고 2주일간에 나름대로 상당한 보물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 적중을 한 겁니다. 이래갖고 스코르체니가 바로 그냥 고대 흔적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보물을 찾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유물의 진본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이 보물을 찾자마자 참 스코르체니도 대단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시물러에게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를 정보를 보내는 딱 안 되는겁니다. 유력합니다. 그랬는데 또 시물러도 또 보통 사람입니까? 딱 하나 축한다. 다음날 내가 직접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시물러가 정보를 받자마자 바로 도착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이제 보물을 찾았는데 그 다음날 도착한 사람은 시물러가 아니고 알프레드 로젠베르크 독일 총리, 그리고 아네네르발에서 독일의 아리안 뭐 이런 거를 찾는 볼프람 시베르 대령들, 하여튼 이거 좀 막강한 사람이 도착을 해갖고 보물을 메르코스 마을로 이동을 한 다음에 보물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놀라지 마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수천 개의 금화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 모세의 언약의 궤로 보이는 금판과 나무 조각, 솔로몬 성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쪼르륵, 거기에 보면 7가지가 있는 촛대 매너라, 금왕아리, 어쩌고 저쩌고 쪼르륵, 보석 만호 뭐 이런 것도 다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해득이 어려운 룸문자 이전에 글로 된 12개의 돌판으로 된 비문, 에메랄드 받침대가 있는 뭐 은빛컵, 서령물자로 적혀있는 3개의 금판이 있는 컵, 어쩌고 저쩌고 종교적인 물건, 금원, 진주, 보석을 하여튼 때로 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모형의 크기에 이제 많은 보석들이 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냐, 참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근거 있게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며 시내은에서 의에서 성막과 언약궤 환상을 보더니 2개 석판을 갖고 언약궤를 직접 만들었답니다. 모세가 또 그런 재주도 있나 봐요. 그래갖고 세로 2.5 큐빗, 가로 1.5 큐빗, 높이 1.5 큐빗 해갖고 궤 전체에 금박으로 어쩌고저쩌고 좀 화려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여기에다 이제 4개의 황금고리가 양쪽에 이렇게 돼갖고 사람이 짊어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많이 알려진 얘기는 이것을 이제 푸른빛의 성막으로 이렇게 감싸갖고 일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잡놈들은 볼 수 없다, 이러는 정도의 아주 중요성이 있다 그럽니다. 자관 모세가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빌빌빌빌 광야에 떠돌죠. 그러다가 모세가 결국은 유명한 언약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 의해 이제 후계자로 임명을 하죠.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예리코라고 아주 유명한 성에서 전투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성이 아닙니다. 이게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글쎄 뭐 얘기에 의하면 사제들이 6일 동안 언약궤를 메고 예리코 성벽을 꽤 고생이나 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니까 글쎄 말이 잘 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그 예리코가 쫙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다음에 언약궤가 다윗에게가 전해지는데 이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기는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좌우간 중요하니까 이것을 안치할 거대한 신전을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의 계시든지 어떤 공사를 준지해갖고 다윗이 만들지를 못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인 솔로몬 왕이 계승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뭐 웬만한 사람이니까 이래갖고 꿈에 신을 만나갖고 지혜를 얻는데 이 사람이 지 아버지가 중단한 성전공사를 재개해요. 그래갖고 언약궤를 보관을 하죠.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언약궤 안에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이제 석판 2개도 들어가 있다. 아 그랬는데 바로 이거를 모세의 언약궤하고 솔로몬의 보물을 스코르체니가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스코르체니가 발견한 모세의 언약궤하고 솔로몬의 이 보물의 진본이냐 아니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에티오피아의 악숨에서는 자기들이 모세의 언약궤하고 돌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4000년 전에 얘기가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 하나 아니라 2-3개도 만들 수 있겠죠. 여하튼 랑구독 루실론의 몽세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이렇게 발견하자 스코르체니는 이 보물들을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킵니다. 마침 미 3군이 이들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해갖고 스코르체니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추적을 합니다. 아, 그래갖고 독일의 메르커스 마을에 소금강선을 포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스코르체니가 발견한 유물 중 일부를 발견하는데 600개의 금괴, 750개의 금화자루 뭐 이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놀라실 겁니다. 1945년 기준에서 2억 5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600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적인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밑에 보시는 아이젠하워 장군이죠.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 조지 패튼 장군이 직접 여기를 와서 스코르체니가 발견한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러니까 스코르체니가 이거는 그 자기가 발견한 것 중에서 일부인데도 6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 군데에서 6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니까 나머지들을 그냥 찾으려고 총력전을 벌립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게 그 독일에서 빽박하고 있는 베벨스부르크와 베르슈테스 가르덴 이게 이제 히틀러의 독수리 요새로해서 아주 유명한 별장을 이제 탐색을 하는데 여기에서 식량과 일부의 보물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언약궤하고 솔로몬의 보물은 찾아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겠죠?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의 보물만 나오면 단골이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스코르체니가 분명히 찾았고 어딘가 숨겼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스코르체니가 발견한 언약궤하고 보물에 대한 어떤 사진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견했다는 보물들을 정리한 목록은 있죠. 그런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스코르체니의 금괴가 600억 달러라는 걸 사실을 보면 스코르체니가 발견해갖고 적은 목록은 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인 것이 스코르체니가 중령으로 증경을 되는데 여기에서 벌지 전투에서 그리핀 작전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스코르체니는 몽세기를 통해서 보물을 발견한 후 2달 후에 바로 그 전투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벌지 전투의 그리핀 작전을 추진하는데 이 그리핀 작전은 매우 유명합니다. 영화도 수없이 나오고 제2차 세계대전에 패튼 나오고 뭐 장군 나오고 할 때 이제 단골 손님인데
요게 아주 그리핀 작전이라는 거는 스코르체니가 직접 기한했다는데, 미군 유니폼을 입고 미국 전선을 광송하면서 뭐냐면 유언비어만 유포시키는 겁니다. 근데 25명이 했는데 절반은 체포되고 절반이 살아남았는데, 이때의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스코르체니가 아이제너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파리에 잠입을 한다. 이런 걸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러니까 아이제너 장군도, 스코르체니는 워낙 특공대로해서 무소리니도 구치려고 이런 사람이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깨갱을 해갖고 철통 같은 방어를 취하도록 해갖고 그 당시에 작전을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독일에서는 최고의 군이니까 육군 최고의 영예인 백역기사 철십자상을 수여를 받는데, 이래갖고 스코르체니는 독일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철십자상 1, 2, 3를 모두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보통이 아니 되는 겁니다. 이랬는데 또 스코르체니가 1945년 5월에 이제 미국에 합복하는데 총알 같죠. 전쟁 범죄로 기소가 되는데, 놀랍게도 다카오 전범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가 철저한 SS 나치 대원이었고 대령이지만 연합군도 알아주는 전쟁 영웅인데다가 나치의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용소에서 이제 계속 억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1948년에 수용소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스코르체니가 방방 떠요. 프랑크 총통이 준 여권으로 스페인에 정착하더니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하고 아르헨티나의 후안페루 대통령이 고문이 돼갖고 미사일 사업 등으로 떼돈을 벌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또 고용돼갖고 이집트 미사일 계획에서 일했던 독일 과학자들 정보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철저한 독일인이라 갖고 자기가 예전에 관련된 친위대원들을 갖다 구출하는 그 오데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치들을 계속 지어놓으면서 유럽에서 탈출을 도와줬다는데, 이게 2012년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모두 스코르체니가 한 거는 아니겠지만 9천여 명의 독일 나치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으로 도피하게 만들어줬답니다. 그랬는데 세상이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세월이 가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갖고 1970년에 척추에서 종양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대수술을 해갖고 허리 아래를 쓰지를 못하는데 이게 오뚜기 같아갖고 6개월 만에 아래와 같이 발딱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생활에서 하는데 그래도 암이 재발해갖고 이제 1975년 7월에 마드리드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 이런 내용 보면 참 인간이 태어나면 참 공평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나 운 나쁜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 죽는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참 세계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아주 아쉬워하는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최대의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전문 고고학자가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철저한 SS 대원입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은 자기 경력에서 자랑할 업적으로 이 보험을 발견한 거를 적지를 않고 말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서전에도 전혀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고학자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인데, 이 이유는 이 사람이 모세의 언약가든가 솔로몬의 보물에다가 구시렁이라고 그러더니 적어놨더라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군인 중에 한 명이고 특공대원이니까 자기가 이 보물 발견한 거는 군인 경력 중에서 외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해서 그거를 적지를 안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내용인데 아쉽기는 하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데 이게 세계적인 보물인데 이 스코르체니가 몽세기로 절벽에서 발견한 보물 중에 예수의 성배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뭐냐면 시물러하고 시틀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성매하고 시물러가 직접 전화로 해서 네가 가서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스코르체니가 입을 싹 닫았으니까. 그랬는데 자들은 약간의 빌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스코르체니가 성배를 찾았거나 찾지 못할 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당대 마을 주민들의 회고에 의하면 나치 조사대가 어느 날 매우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볼 때는 성배를 찾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세계에 지금까지도 나오는 미스테리 중에서 미스테리입니다. 뭐냐면 스코르체니가 성배를 발견한 걸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두 개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는 성배의 중요성을 알고 목록에 적지 않고 비밀리에 시물로에 보냈다.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물로가 그 다음날 오겠다는 이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통해 갖고 시물로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지만 남극 어디엔가 보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남극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잠수함이 남극에 도착한 적이 있죠. 지금 밑에 보시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더해주는데 근데 남극에 어디 있느냐는 지금 알려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코르체니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인간이기 때문에 성배를 발견한 후 요것만은 꼽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시물로에게 뭐 큰 건 아니니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처 챙겼다는 겁니다. 빼돌렸다는 추정인데 전쟁 후 승승장구한 것도 스코르체니가 성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언젠가 확인이 되든지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하인리히 히물러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살았던 대저택이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중무대로 나온 바로 저 폰트락 대령의 일가의 저택입니다. 이것은 그 1736년에 건설된 로코코 양식인데 현재 호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가서 머무를 수가 있는데 숙박료를 보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탐험도 하고 뭐 이런 면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